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결국 언론들의 높은 예측대로 당선인이 낙점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카드가 노무현의 마지막 총리였다. 협치 들고 14년 만에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어제 주말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협치, 통합, 중요한 이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거운 자리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경제 전문가로서 평소 밝혀오기도 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누구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은 대선이 있고 새로운 이제 당선인과 새 정부 시작 때 이 첫 총리에 대한 관심사는 그 어느 때든 다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정됐을 때도 그때 당시 제가 인수위 출입 기자였는데 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했었던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욱더 독특한 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라는 점에서 협치와 당선인이 강조했던 협치 정신을 반영한 카드다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전북 전주 출신 올해 73세 서울대 경제학과와 하버드 경제학 석박사, 정치색이 옅어서 정권마다 중용되기도 했다. 행시 출신의 전문가, 40년간 요직을 섭렵했고 요게 노무현 정부 요 점이 가장 특이합니다. 마지막 총리를 맡아서 한미 FTA를 마무리한 개방론자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직접 챙겼던 실무형 총리. 중도 보수 DNA가 두드러진 경제통이다라는 평가를 여야에서 두루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덕수 총리 카드를 누가 당선인에게 추천했을까? 이게 좀 관심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정조언을 해온 법조와 경제계 원로그룹에서 국민통합의 적임자다라고 한덕수 총리를 1위로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그제 윤 당선인과 한덕수 후보자가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 느낌은 한 청국장이나 김치찌개 드실 것 같은데 샌드위치를 드셨다. 의미는 없습니다. 전 청국장을 더 좋아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3시간 넘게 샌드위치 먹으며 국정 운영과 조각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만큼 당선인과 뭔가 지금 공감대가 교감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일단 김병민 대변인님, 예. why 한덕수? 왜 한덕수인 겁니까? 거론되기로는 김부겸 총리 유임 카드도 한 언론에서 얘기한 바 있고 김한길, 박주선,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본부장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원희룡 본부장 후보군이.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룹의 이름들은 다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도적인 성향 혹은 민주당 진영에 있는 인사들까지 그렇게 인사가 진행되게 되면 통합의 방점을 두고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무난한 인사를 선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네네. 하지만 한덕수 지명자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통합의 방점을 두면서도 결국은 경제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의 방점이다. 그 경제 중에서도 단순한 내수 경제의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후보 시절부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예. 최근 물가가 급속도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세계 국제 질서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휘발유 값이 막 2,000원 넘게 오르더니 이제는 식용유도 기름이라고 식용유도 올랐어요. 원자재 값에 대한 상승, 예. 바로 얼마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취하게 되는지가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조금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와 통상 그리고 이걸 경제로 다 이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한덕수 전 총리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 경제 이거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적인 쟁점 한가운데 속에서도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서 한미 FTA를 마무리된 적임자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주도의 당선인과 함께 강정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예. 후보 시절에 그때 강정마을 앞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잠깐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국익을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던 모습들에 대해서 당선인이 깊게 생각을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죠.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기조와 스탠스를 예. 접고 국익을 생각해서 FTA를 적극적으로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진영과 정파적 대결 관계보다 훨씬 더 우선돼야 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익이다. 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에 대한 중심으로 이런 인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까지.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 예. 빌 클린턴이 미국 대선 과정에서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것처럼 경제를 살려겠다는 의미 플러스 노무현 정신까지 갖고 와서 어떤 협치의 의미도 있다라는 메시지 김병 대변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덕수 초대 총리 후보자와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휴민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있었던 전재수 의원님, 한덕수 총리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거 맞습니까? 예. 근데 뭐 깊은 뭐 인간관계라든지 예.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몇 차례 아마 좀 만났을 겁니다. 같은 청와대에서? 예, 예. 오. 하고 이제 그 기간이 겹치니까. 당시 예. 전재수 의원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 부속실장이었고. 부속실장, 예, 예. 측근이었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되게 이제 합리적이면서 되게 온화한 총리로서 그 느낌은 저도 한 15년 전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일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미지는 남아 있는데 되게 온화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으로 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한덕수 당시 총리를 신임하시고 신뢰하시고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한미 FTA를 예. 이제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남겨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마무리하는 적임자로서 관료 출신인 이 한덕수 총리를 이제 총리로 임명을 했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우려는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15년 전에 이제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 세계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15년 전에 이제 총리를 하셨고 15년 사이에 우리 사회 세계는 엄청 변했습니다. 과연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또 관료로서는 이만큼 성공한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료로서는 정말로 최고로 성공한 뭐 넘버원, 넘버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한 15년 전에 총리를 하셨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위기, 새로운 세상의 변화 이것에 주도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온화하고 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이런 성향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정, 내각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 우선 국민의 시각으로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기자 출신의 김수현 교수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분들과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카드가 자연스럽게 뭐 또 비교 분석도 되는 게 흥미로운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다 정치인 출신들. 이 장점은 정치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뭐 관료 장악력도 좋고 국정을 안정성도 있고 어떤 정무적으로 뭐 여야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 정치인 총리는 처음부터 다 배제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라는 것은 지금 상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청문회부터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을 내세우게 되면은 너무 많은 논란이나 정쟁 같은 거에 어떤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너무 나이가 많지 않냐, 좀 참신성이 떨어진다, 뭐 무색무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무색무취라는 것 때문에라도 더 윤석열 그 당선인이 총리 낙점을 이 한덕수 총리로 낙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지금은 정쟁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정치 경력이 뭐 어쨌든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다 보니까 경력이 많고 연륜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어젠다를 형성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쨌든 국정 운영의 기본인데 예. 뭐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경력이 없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참신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좀 참신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만약에 여기서 했다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개성이 떨어지거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이것이다라는 걸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일단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안정적인 실무형 경제통총리를 선택한 이유는 이럴 것이다. 김소영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이제 그 청문회를 좀 고려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참여정부 출신에다가 호남 인사인 이번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는 이런 또 해석도 있는데 호남 출신이다 또는 과거에 그 전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것이 전혀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셔도 안 되는 것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생각하고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